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급수.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나가는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무한급수는 첫째 항부터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n인데 k라고 써있네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히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이 수열을 무한대로 실제로 가보는 게 아니라 n번째 항까지를 일단 합쳐놓고 그걸 우리가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해서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분합을 구해놓고 이 부분합의 다시 극한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부르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의 모든 항들의 이 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합해놓고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이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이 SN이라고 하는 이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그게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열의 합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합이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 수렴한다와 일반항이 0으로 간다의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수열의 합이 수렴한다와 일반항이 0으로 간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열이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다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열이 수렴하고 있다면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 0으로 가고 있다. 이게 뭐 티끌모아 태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0.1 정도 되는 거를 0.1, 0.1, 0.1, 0.1을 계속 더해보는 거죠. 그럼 0.1을 10번 더하면 1이 될 거고 이걸 100번 더하면 뭐 10이 될 거고 그 다음 뭐 1000이 될 거고 만이 되고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무한히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렴하려면 총합이 수렴하려면 그 수열 하나하나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명제, 이 명제와 이 명제의 대우로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대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수열의 합은 반드시 발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려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다 잠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n번째 항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사이에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열의 합이 수렴하려면 전제 조건이 일반항은 이미 0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이건 참인데요. 반대로 일반항의 극한값이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수열의 합이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여기가 이제 궁금하겠죠. 도대체 어떤 녀석은 분명히 수열은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그걸 다 더했더니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수열은 분명히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0을 향해 가고 있는 값들을 다 더했더니 어떨 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의 경계가 있는데 요 둘의 경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열은 A에는 뭐가 있죠?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다 더하면 분명히 n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수열은 분명히 0으로 수렴하는데 이거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선생님 언제까지 쓸 겁니까? 그래서 계속 더해봤더니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왜 무한대로 가냐 그러면 교과서에 이거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거보다 더 작은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은 다 4분의 1로 바꿔.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바꾸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은 또 다 8분의 1로 바꿔. 그럼 분명히 이게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했는데
요게 2분의 1이고 요 두 개 더하면 다시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8분의 1을 4개 더하면 또 2분의 1이야. 그럼 도대체 여기 2분의 1은 몇 개 나오는 거야?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 수열보다 더 작은 걸 더했는데도 얘도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무한대보다 더 큰 값이니까 이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것만 가지고는 이 수열이 합이 수렴한다 발산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반대로 합이 수렴하면 분명히 일반항은 0으로 가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그마 한 다음에 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am 마이너스 뭐라고 써볼까요? n분의 3n 플러스 1 이렇게 썼는데 이 값이 3 나왔어 라고 누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이 괄호가 3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괄호들을 다 더했더니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 괄호들을 다 더했더니 결국 3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이 괄호의 극한값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어떤 수열을 다 더해서 수렴하려면 요 값은 0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0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몇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요거 3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얘에서 3 빼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3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돼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발견할 때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 이 생각을 자꾸 하시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떠올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 지금 여기 별표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an이 이런 n분의 1도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an이 어떤 것도 있냐면 루트하고 요게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차였고요. 요거는 이제 루트니까 2분의 1차죠. 그래서 요런 것도 보면 무한대분의 1이 나오거든. 무한대분의 1인데 이거를 유리화하면 우리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첫째 항을 써보면 루트 2 빼기 1이고요. 두 번째 항을 써보면 루트 3 빼기 루트 2입니다. 세 번째 항은 루트 4 빼기 루트 3 땡땡땡. 그럼 n번째 항까지 가보니까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게 n번째 항까지의 부분 합이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지워져. 쫙 지워지고 얘 빼기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그마하고 n이 k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의 일단 am만 더해보면 이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합을 봤더니 n을 무한대로 키워보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니까 결국 이 부분합의 극한값은 발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항은 또 0으로 가고 있지만 수열 an은 0으로 가고 있지만 그 수열을 무한대로 더하면 얘는 무한히 커질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로 이거 0으로 가도 무한대로 커지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잠깐 여기 있는 수열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보면 어떤 수열이 있냐면 an이 n제곱분의 1 이런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은요 일반항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 수열을 실제로 쫙 나열해보면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이것은 수렴하거든요. 난 알아.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죠. 난 알아. 이게 수렴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값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값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1 플러스 한 다음에 이 2의 제곱인 4분의 1을 1 곱하기 2분의 1로 만들면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 값이지.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9분의 1도 2 곱하기 3분의 1로 만들면 얘보다 얘가 더 큰 값이야.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값들을 계속 만들어. 4의 제곱은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보면 부분 분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걸 쭉 지워보면 이게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맨 앞에는 1 더하기 1 빼기 맨 뒤에 어떤 n분의 1의 형태, 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가 남아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버리니까 이 부분은 결국 2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양수로 계속 증가하는 수열인데 큰 값, 얘보다 더 큰 값 2에 가로막혀 있죠. 그러면 이 값은 분명히 2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렴하는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보고 얘는 발산이야, 얘는 발산이야, 얘는 수렴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들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계선이 뭐냐 하면 이 수렴과 발산에 이 경계선 있잖아. 이 경계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 경계가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N의 P제곱분의 1이라는 꼴로 만들었을 때 이 분모의 차수입니다. 분모의 차수. 그래서 P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시그마 AN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발산해버려요.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큰 차수, 2차, 3차, 1.5차, n-n 뭐 이런 형태 있잖아요.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 시그마 AN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이것은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 n분의 1 그러면 1차니까 얘는 발산이야. n제곱분의 1 그럼 얘는 2차니까 얘는 수렴이야.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차야. 그러면 발산이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판단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뭐 P 판정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다 적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나는 뭐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영상에서 적분 판정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